2025 하나원 QK 리그1 20라운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광주와 대전의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전반은 밋밋했지만 후반부터 치고받기 시작하면서 후반전에만 4골이 나온 눈이 즐거운 경기였는데요. 이정효 감독의 전술을 황선홍 감독이 대처하고 받아치는 이번 경기, 어떤 전술이 숨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광주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포메이션 자체는 4-4-2였지만 아사니와 헤이스를 전방에 배치하며 전방에 머무르기보다 유기적인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전술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광주는 후방 빌드업 시에 다양한 변형 백스리를 구사하며 대전의 압박을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인 변형 백스리는 좌측 풀백인 김한길이 전진하고 우측 풀백인 조성권이 우측 스토퍼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세종과 최경록이 중앙, 신창모와 김한길이 각각 측면에 서서 4명의 미드필더진을 만들고 정지우는 전진하여 헤이스, 아사니와 쓰리톱을 만듭니다. 지금과 같이 주세종이 약간 아래에서 패스기를 만들어주고 김한길은 전진해 있습니다. 지금 볼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신창모와 김한길이 모두 좁혀있지만 이 볼이 측면으로 연결될 경우 해당 위치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폭을 제공합니다. 만약 좌측 스토퍼에게 연결될 경우 김한길이 좌측으로 빠져 볼을 받아주려고 하죠. 만약 좌측 풀백인 김한길이 안쪽으로 좁힌다면 중앙 미드필더인 최경록이 좌측으로 벌려 폭을 넓힙니다. 이처럼 광주는 기본적으로 변형 백스리에 미드필더 4명을 배치하고 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 대형을 갖췄죠. 그렇다면 황선홍 감독의 대전은 어땠을까요? 대전은 4-3-3 혹은 4-2-3-1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하였죠. 하지만 역시 후방 빌드업 시에는 변형 백스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은 대한민국 축구팬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 단어 라볼피아나 전술을 활용했는데요. 김봉수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고 양풀백은 깊게 전진시켜 측면 공격에 가담시키며 그 앞에 중앙 미드필더 김한서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톱에 구택이라는 공중볼의 강점이 있는 공격수를 배치하여 롱볼을 적절히 섞어 빌드업하고 양 풀백까지 전진시켜 많은 숫자를 바탕으로 앞쪽에서 쇼부를 보려고 한 것이죠. 이 장면에서도 김봉수가 아래로 내려와 라볼피아나가 되고 풀백인 김진야와 강윤성은 높게 전진해 있습니다. 구택은 상대 센터백 사이에서 언제든지 공중볼 경합을 할 수 있도록 위치하죠. 실제로 구택이 전반 초반 공중볼을 곧잘 따내는 듯 했으나 광주의 센터백 변준수가 이후 대처를 잘 해내며 대전의 롱볼은 그다지 의미가 있는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정효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의 핵심 중 하나는 스위칭입니다. 특정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들이 어떤 위치에서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 활동폭이 좁은 선수는 이정효 감독의 전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광주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선수가 몇 명 있는데 먼저 좌측 풀백 김한길입니다. 김한길은 좌측 풀백으로 나왔지만 좌측 윙어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중앙 미드필더가 되기도 했으며 전진 드리블이 필요할 때는 앞쪽으로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버티드 풀백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김한길의 영향으로 좌측 윙어인 정지우는 좀 더 공격에 가담하여 헤이스, 아사니와 쓰리톱을 이루기가 편해졌죠. 두 번째 선수는 헤이스입니다. 사실 헤이스보다는 아사니가 광주의 ACM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아사니는 광주 선수치고 그렇게 활동폭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정효 감독 또한 아사니는 우측에 있어야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반면 헤이스는 마치 제로톱처럼 움직이며 정말 많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내려와서 받아주고 원투 패스를 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아래에서부터 전진 드리블로 볼 운반까지 해내죠. 특히 이번 경기 후반에 아래에서부터 볼을 달고 전진해버리는 드리블이 2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사니의 선제골도 만들어지죠. 헤이스가 가져가는 이 움직임들이 광주의 역동적인 축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니입니다. 이번 경기 그야말로 미친 폼을 보여주며 1골 1어시 맨 오브 더 매치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체감상 오늘 아사니가 대전 선수에게 알까기한 것만 세어봐도 5번은 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명실상부 광주의 에이스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이동 골키퍼의 칭찬도 하고 싶은데 참 발밑이 좋은 골키퍼입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오늘 빌드업 중 실수로 실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비롯한 다양한 선수들의 스위칭 플레이가 공격에서 빛을 발했고 오늘 공격 전개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사실 득점이 나온 것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광주를 보겠습니다. 헤이스가 광주 진영에서부터 전진 드리블로 볼을 운반하여 아사니에게 연결하고 아사니는 우측에서 간을 봅니다. 이때 우측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선수가 없자 헤이스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가죠. 운 좋게도 아사니의 패스가 상대 수비를 막고 절묘하게 굴절되며 헤이스에게 연결되었고 컷백으로 아사니에게 연결,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굴절이라는 운이 작용하기는 했습니다만 평소 하프스페이스 활용에 대해 선수들이 인지가 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득점도 우측 하프스페이스에서 나왔죠. 반면 대전의 동점골 장면을 확인해볼까요? 황선홍 감독의 대전은 번번이 공격이 상대의 수비에게 막히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상대가 달려나오면서 수비를 한다는 것이었죠. 나오면서 하는 수비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상대 공격수가 볼을 받고 돌아서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수비 방법이죠. 하지만 나오면서 하는 수비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뚫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오기도 전에 연결해버리는 원터치 패스에 매우 취약하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대전은 원터치 패스로 광주의 수비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김봉수가 밥신에게 연결하자 밥신은 에르난데스에게 바로 원터치 패스를 연결해버리죠. 그렇게 되니 에르난데스가 볼을 잡고 상대 수비를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는 침투하는 구택의 동점골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대전의 동점골 장면은 노이동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에서 비롯되는 바람에 사실 저는 광주가 주도한 경기라고 생각하지만 원터치로 상대를 공략한 대전도 만만치 않게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이번 라운드 서울과 무승부를 거둔 전북을 추격하는 데 실패했고 승점 8점 뒤진 2위에 그대로 위치했습니다. 특히 최근 4경기에서 3무 1패로 시즌 초반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모습이죠. 광주도 역시 승점 3점에 실패하며 상위 스플릿 마지노선인 6위에 그대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K리그가 핫한데 매주 한 경기 정도는 리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